개념원리 연습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만 풀고 진도 넘어갈 건데, 내 맘대로 좀 골라서 풀겠습니다. 근데 레벨 스텝 1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빨리 볼까 그냥? 56번 보면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얘네를 일렬로 세운대. 근데 A를 맨 앞에 세우라고 지시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그냥 고정이야, 이렇게. A는 세워놓고 그 다음에 B를 A랑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A 자리가 여기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B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겠네? 그럼 B를 먼저 채울 거야. 그럼 B를 채우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그럼 넷 중에서 뭐 어딘가 하나를 채웠다고 쳐보지. 그럼 A랑 B는 이미 세워놨고요. 나머지 C, D, E, F, C, D, E, F 4명을 여기 순서를 섞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4팩토리얼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뭐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에 57번 보면은 남학생 3명 A, B, C라고 할게요. 여학생 5명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 2명이 있어.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사람이 많네. 10명이네 10명을 세우는데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을 해라. 그러면 이웃하라고 하면 묶어버리라고 했어요.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을 해라. 그럼 5명이 몽땅 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얘네 이제 한 사람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이웃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요거를 1명, 2명, 셋, 4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서를 섞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남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 있어요. 이게 수가 좀 크지만 얘네 전부 다 곱해야 답이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 다음에 58번 보면은 요것도 뭐 숫자 카드가 1, 2, 3, 4, 5 5개 뿐이 없어요. 요 5개를 갖다가 나열을 하는데 규칙이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얘 짝수가 적혀 있는 거 요거잖아. 그럼 얘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버려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1, 2, 3, 4, 5가 있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팩토리얼이야. 근데 이 중에서 2하고 4 순서 바꿨을까? 2하고 4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 곱하기 2팩토리얼. 이게 이웃하는 경우고 이걸 빼버리면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왜냐면 얘는 둘밖에 없으니까.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해되나요? 뭐 요렇게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아까 앞서 했던 것처럼 짝수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홀수만 먼저 세워놓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짝수를 갖다 집어넣는다. 그럼 짝수가 들어갈 자리가 4자리예요. 4자리 중에서 2자리 요런 식으로 짝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다가 홀수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은 요거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5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해서 그냥 하나씩 다 볼게. 스텝 1은 얘는 A, B, C, D, E, F 또 6개의 문자가 나왔고 요걸 나열을 하는데 문제에 보면 적어도 이런 말이 나왔어. 또 적어도 B랑 E 사이에 뭐 1개 이상 들어가라 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줄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6개의 문자를 싹 다 나열을 해버리는 거야. 6팩토리. 됐네? 근데 반대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B와 E 사이에 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뭐 말로 하자면은 B와 E가 이웃하여서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B와 E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B하고 E하고 묶어놔.
그 다음에 나머지 A, C, D, F가 있는데 요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B랑 2랑 바꾸는 게 2팩토리얼. 그래서 6팩에서 요거 빼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480인 것 같은데. 480. 돼요? 재미없어요? 다음 60번.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4개를 골라서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4칸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다가 숫자를 채워 넣을 건데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가 와야 돼.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홀수만 와야 돼. 그럼 홀수가 누구냐면 이렇게 1, 3, 5, 7 4개가 있네. 그럼 4개를 일단 여기 2칸에 채워 넣어야 돼.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4가지고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3가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좀 멋들어지게 순열을 써서 4개 중에 2개 골라서 채워 넣는다 이거야. 사비. 그래서 홀수 2개를 먼저 채워 넣었다고 쳐. 여기다 5랑 7을 박았다고 쳐. 그럼 나머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요 2개를 여기 채워야겠지? 요게 다시 5개 중에 2개 채워 넣기. 이렇게 하면은 양 끝이 모두 홀수인 4자리수가 나오겠죠? 저번 주에 학교에서 월드컵 할 때 보여줬니? 학교에서? 보여줬어? 전반 후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신혼에도? 후반만 보여줬어? 서연이는? 봤어? 예진이도 봤어? 축구 보여줬니? 학교에서? 같은 반. 좋은 학교네. 내일도 이제 월드컵 있으니까 좋겠네. 너무 안 보여준대? 과목이 그래? 게다가 너네 학교는 다음 주 바로 시험이라 월드컵 보여주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보여주시려나?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시험도 끝나고 월드컵도 아마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보면 되겠지. 그래봤자 맨날 아침에 하잖아. 아침에 하니까 학교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61번 요거 하고 뒤에서 한 2문제 정도만 풀고 조금 진도를 나가 볼 건데요. 좀 힘들어서 좀만 참아요. 자, 5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아예 사전식이네. 사전식. 많이들 어려워하는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A, B, C, D 알파벳이 뭐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로 바꿔 놓으면은 1, 2, 3, 4, 5를 가지고 5자리 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이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수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다 이거야. 정렬을 하겠다 이거지. 오케이? 연습 좀 한번 해볼까?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신우야? 이게 제일 작은 수거든? 인정하니? 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야? 그 다음 누굴까? 얘 다음 누굴까요? A, C, B, D? 아닐 것 같은데? 숫자로 불러봐. 여기 숫자로 해봐. 12,345가 있었어. 이 다음으로 작은 수는 누구야? 여기가 4가 오는 것보다는 3이 오는 게 더 작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현아? 얘 다음 누굴까요? 1, 2, 응. 4, 응. 3, 응. 응. 잘했어요.
이서연, 그 다음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1, 2, 4, 5, 3. 예지도 하나 해볼까? 그 다음 누구게? 잘했어요. 뭔지 알겠죠 이제? 됐어요?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86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1이 들어갔을 때 요때 몇 개가 오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 앞자리에 1을 채워놨고 여기 4개를 돌리면 4팩토리얼 24개가 있죠. 그럼 86번째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지. 2가 왔을 때도 24개, 3이 왔을 때도 24개야. 맞지? 그 다음에 4가 왔을 때를 보면은 요 안에 들어올 것 같아. 86번째라는 게. 지금 여기를 더해본 게 이게 72개거든? 72개?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디테일하게 생각해, 디테일하게. 그럼 여기 맨 앞에 4가 왔을 때 제일 빠른 거는 1이 온, 여기 두 번째 칸에 1이 온 거지. 그럼 요때 여기 3개를 돌리는 건 또 3팩토리. 6개가 오고요. 그럼 78개. 78개죠? 4가 오고 2가 왔을 때 요때도 3팩토리만큼 나와요. 6개. 그러면은 이게 지금 84개네. 이제 두 번만 세면 돼요. 2개만 세면 되지? 그러면 4가 오고 3이 오고 제일 빠른 거는 1, 그 다음 누구야? 2, 5. 이게 지금 85번째. 그럼 86번째는 누구냐? 얘가 86번째죠. 그럼 알파벳으로 바꿔주면은 D, C, A, E, D. 요 녀석이 86번째다. 근데 이 86번째 마지막 문자를 고르시오 했으니까 B가 정답이겠지. 스텝 2에서는 그냥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요 62번 보자. 요런 문제는 내년에 이제 실제 고1 올라가면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거의 꼭 나오는 문제. 어떤 학교든지 간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 실제로 내가 고등학생 때도 많이 풀던 그런 문제야. 내가 학생 때도 많이 풀던 문제. 아주 전통이 있는 문제지. 그래서 이 마차가 있는데 자리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차를 끌 수 있는 마부 자리는 고정돼 있지. 여기 마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리는 7개가 되겠고, 그럼 7자리에 사람들이 다 꽉꽉 차야겠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A하고 B는 꼭 붙어 앉겠대요. 꼭 같이 앉겠다고 하는 애들이 꼭 있죠. 그래서 이제 A랑 B는 같은 열에 앉겠대요. 그리고 C하고 D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봐. C하고 D는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야 돼. 그러면 일단은 A랑 B를 먼저 앉혀 놓을게요. A랑 B가 앉으려면은 일단 얘는 붙어 앉아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맞아? 그럼 A, B를 어디 앉힐 건지 선택하는 게 3가지예요. 3가지. 근데 내가 만약에 3가지 중에서 여기를 선택을 했다고 쳐봐. 여기를 선택을 했어. 그럼 A, B 앉을 건지 B, A 앉을 건지 또 2가지가 있겠지. 이해되네? 그럼 일단 A, B를 앉히는 것만 해도 6가지야. 6가지. 그럼 6가지 중에서 A가 여기, B가 여기 이렇게 앉은 경우가 있을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C하고 D를 먼저 앉힐 거야. C하고 D. 무슨 얘기냐면은 C하고 D는 붙어 앉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얘를 먼저 앉힐게요. C를. 그럼 C가 앉는 경우가 여기 5가지가 있거든. 5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비슷한 자리야. 똑같은 자리인데 여기가 좀 특별한 자리야. 마부 옆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가 여기 앉았다고 쳐. C가 여기 앉으면 D는 자유로워지지. 아무 데나 다 앉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C가 이렇게 내려와서 앉았어. 그럼 D는 여기를 못 앉지. 그럼 D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3가지로 줄어들겠지. 이해되네? 그래서 C하고 D를 앉히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눌 거야. C가 여기 앉은 경우. 그럼 C가 여기 앉은 경우는 D가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겠지. 그럼 C는 1가지니까 C는 1가지고 D가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C가
여기 네 자리 중에 하나 앉는 거. 그러면 C를 안 치는 것도 요거는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C를 안 치는 게. 이해되네? 그럼 C가 여기 앉았을 때 D가 앉을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남았죠. 요렇게. 그럼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쓴 게 뭐냐면은 C하고 D하고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야. A, B가 앉아있을 때. 됐네? 해보면은 4 더하기 12니까 C하고 D가 앉을 수 있는 건 16가지가 있어요. 됐네? 그러면 지금 A, B 안 쳤고 그 다음에 C 안 치고 D 안 쳤고요. 남은 게 이제 E하고 F지? 그럼 여기서 뭐 이제 C가 앉아있고 뭐 D가 뭐 이런 데 앉았다고 쳐. 그럼 나머지 E하고 F는 뭐가 이상하다? 7명인데 A, B, C, G까지 E, F, G 3명이 이제 남은 자리에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3명은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앉아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 A, B 안 치고 C, D 안 치고 나머지 애들 순서 바꿔주는 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곱해줘야지 정답이 됩니다. 요거 왜 곱하는지도 알겠어요?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 뭐 물론 오늘이 2번째 시간인가 경우의 수? 맞냐? 2번째 시간 맞니? 응. 3번째 시간이냐? 3번째 시간이죠. 3번째 시간이지. 근데 처음 배울 때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런 거 하면서 곱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 사실은 이 경우의 수를 쓸 때 이 안에서도 곱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구한 것들을 다시 곱해야 되는 이런 느낌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마지막 조합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순열을 배울 때 그 복잡하게 써있는 수식 같은 거를 아예 안 하고 넘어왔는데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해주고 조합으로 넘어갈 거야. 우리가 이제 순열 또 팩토리얼을 배웠어. 그래서 뭐 4팩 이런 게 있어. 이신우 4팩 얼마예요? 24래. 이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4야. 그럼 얘 의미는 뭐야? 4명을 전부 다 순서를 싹 다 바꾸는 거. 이해되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5P3 이런 게 있어. 이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 의미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순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 5P3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5P3 하면 이런 거 계산을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일반적이라는 건 요 자리에 문자 n하고 r을 갖다 놨을 때 npr 저거에 대한 공식이랄까? 수식을 쓰는 거야. 그럼 얘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n이 얼만지 r이 얼만지 모르지만 일단 얘처럼 생각하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야.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곱해 나갈 거야. 곱해 나갈 건데 몇 개 곱할 거냐면은 r개를 곱할 거야. r개를. 그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할 건데 요 r번째에 누가 오냐 이거야. r번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빼기 1, 2, 3, 4 이렇게 빼잖아. 그지? 근데 이걸 r까지 와버리면 n 빼기 r까지 와버리면 여기 n 제외하고 여기가 r개야. 이게 r개고 한 개 더 있으니까 이거 r 플러스 1개야. 여기까지 빼면.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빼야 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니? 좀 어렵죠? 대충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n부터 n 빼기 r-1 여기까지 쭈루루 곱하는 게 npr의 뜻이란 말이지. 근데 이 녀석을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이후에 그냥 1까지 쭈루룩 다 곱한다고 하면은 요 다음에는 n 빼기 r이 있을 거고요. 요 다음에는 요거보다 하나 큰 거 이렇게 조금씩 더 큰 수를 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쭉 곱해 나가서 1까지 줄어들어서 다 곱하면 요게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한 거니까 요게 n팩이지. n팩이에요. 근데 여기서 파란 색깔 요거를 나눠버리면은 요 하얀색만 남겠지? 이해돼? 요 하얀색이 바로 npr이고요. 그럼 얘를
분자는 n 팩토리얼, 분모는 n 빼기 r 팩토리얼. 요렇게 해주면 이게 NPR 공식. 근데 이걸 처음 선행을 해서 배울 때는 몰라도 돼요. 그냥 괜히 어렵게만 느껴져. 근데 이제 NPR 일반적으로 숫자로 안 쓰고 문자로 썼을 때 이 녀석 공식을 적용하는 정도는 그래도 한번 볼만해요. n 팩토리얼에서 n 빼기 r 팩을 나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숫자로 있을 때는 그냥 5부터 3개를 곱하잖아. 근데 얘도 그냥 팩토리얼로 보면은 5 팩토리얼에서 5 빼기 3 2 팩토리얼을 나눠준다. 그럼 요게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나오는 거지. 됐네? 그래서 요런 정도로 NPR에 공식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괜찮고, 요 공식을 이용해서 몇 개 얘기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NPN 이런 거야. R이랑 N이랑 같아? 그럼 이건 N개 중에 N개를 몽땅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N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 알겠어요? 인정합니까? NPN이면 N팩이랑 같아요? 근데 이 NPN 있지? 이거를 이 공식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 이 공식에. 그러면 이 NPN이라는 거는 N 왼쪽 거 요거 팩토리얼 나누기 요거 빼기 요거 N 빼기 R 팩토리얼 이거야. 그냥 그대로 저 공식에 넣어버리면 그냥. 근데 내가 이 답이 N팩이랑 같은 걸 알고 있어. 맞죠? 네? 요게 지금 NPR 공식인데 요 R 자리에 N이 들어갔을 때 요게 0 팩토리얼 분의 N팩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연산 결과는 N팩이 나와야 돼. NPN은 N팩이랑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0팩? 0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해. 0명을 갖다 나열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요 수식으로 보면은 요 녀석이 1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0팩토리얼 이걸 1로 정의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0팩 그러면 0일 것 같잖아? 근데 0팩은 1입니다. 0팩은 1로 우리가 약속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야. NP0. N명 중에 빵명. 아무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좀 0팩이랑 비슷하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무도 안 뽑는 거잖아. 뭘 나열을 뭐 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얘도 이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0 팩토리얼 1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np0 요 놈도 1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0팩이 됐든 np0이 됐든 이런 값들이 전부 0이 아니고 1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 맨 처음 배울 때 보면 46페이지 여기 문제 풀 때 뭐 이런 거 안 했었어. 4P0 이거 얼마냐 이거야. 4P0 얼마일까요? 적어도 n이 얼마든지 간에 4P0이면 그냥 1이랑 같다 이런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여기 38번에 보면은 6P3이 있잖아. 6P3 그럼 이거 그냥 6 곱하기 5 곱하기 3이잖아.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요 NPR 공식도 써놓을게요. N팩 나누기 N 빼기 R팩 요거니까 여기 있는 6P3을 6팩 나누기 6 빼기 3팩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3인 거 금방 알 수 있지. 됐네? 얘도 마찬가지. 9PR 9 팩토리얼 나누기 9 빼기 R 팩토리얼 이건데 요놈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R이 5였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40번에 있는 이런 복잡한 거는 그냥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요. 요 41번에서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갈 건데, 요 41번에 1번 보면은
얘는 뭐 공식을 써도 되지만 뭐 그냥 해도 돼요. 뭘 그냥 하냐면 n 플러스 2p3이야. 그러면 얘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라 이거지? 그러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 다음은 n. 뭐 얘가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3개를 곱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10에다가 np2, n-1 이거야. 이걸 풀라 이겁니다. 이게 보면은 n 똑같으니까 나누어 놓고 여기 전개해보면 이렇게 돼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싹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7n 플러스 12 그러면 3 아니면 4가 나오네. 이렇게 맞나? 맞죠? 3도 되고 4도 되겠네. 답이 2개네요.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지. 저렇게 뭐 NPR 막 수식을 쓰고 하는 거는 나중에 실제로 내신하고 실전 대비할 때도 열심히 하면 되고, 일단은 팩토리얼하고 순열을 의미를 잘 알고 쓸 줄 알면 되는 거고, 조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얘는 사실은 중2 때 얘도 배운 겁니다. A, B, C, D, E 5명이 있어요. 여기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거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반장 1명, 부반장 1명. 빨리 대답해. 대답해야 빨리 끝내줄 거예요.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거 몇 가지야? 대답하니까 왜 끄덕끄덕거려? 여기가 반장할 수 있는 게 5가지지. 5명이지. 그럼 뭐 A가 반장을 했어. 그럼 그때 부반장은 4명의 후보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20가지인 거 알겠죠? 됐나?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배운 순열로 쓰면 OP2가 되는 거지? 됐나? 됐어? 그럼 반장, 부반장 말고 그냥 우리 반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2 때 있었어. 그럼 대표 2명이라고 하면 반장, 부반장 구분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아까 우리가 이제 반장, 부반장 뽑았을 때는 요게 A가 반장, B가 부반장인 거 하고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게 다른 경우였지. 근데 지금 대표를 뽑을 때는 어때? A, B 순서로 뽑히나 B, A 순서로 뽑히나 똑같은 경우지.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그러면은 대표 2명을 뽑으려면은 일단 그냥 아까처럼 여기 5가지, 4가지 이렇게 뽑아. 그럼 20가지가 쭉 나오는데 A, B, A, C 뭐 이렇게 있고 뭐 B, A, 뭐 B,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E, A 뭐 등등등등 20개가 나오겠지. 맞아? 근데 이 20개의 중복이 있죠. 어떻게 중복이야? B, A가 있으면 A, B가 있으면 B, A도 있지. 맞아? 뭐 A, C가 있으면 C, A도 있겠지. 얘네 둘이 이렇게 바뀌는 것만큼 중복이 있겠죠? 그럼 이 20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전부 다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지. 그럼 따라서 대표 2명을 뽑는 거는 20가지에서 나누기 2를 해버리면은 이게 뭐야?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다 이거야. 이해됐네?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거. 자, 이번에는 반장, 부반장, 총무 이렇게 3명 뽑을게요.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아. 그럼 반장 할 사람 5명, 부반장 할 사람 4가지, 총무 할 사람 3가지. 여기에 OP3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은 60가지가 돼요. 60가지. 근데 요번에도 말을 바꿔서 이거 뭐 직책 필요 없어. 직책 필요 없고 대표 3명을 뽑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원래 내가 이제 OP3으로 뽑았을 때는 이게 A, B, C도 있고 A, C, B도 있고 B,
AC도 있고 BCA도 있고 CAB, CBA 등등등등등등 해서 60까지가 나오는 건데 여기 똑같은 게 엄청 많죠? 맞아? 내가 똑같은 것만 다 썼어 일부러. 얘네 6개가 똑같지?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뽑히나 다 똑같은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은 얘네만 그러냐? 아니 뭐 예를 들어 CDE가 있어. CDE 요거랑 똑같은 게 또 몇 개 있겠어? 6개가 똑같은 게 또 있겠지? 맞아? 6개라는 건 뭐냐면 얘네 셋이서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있다 이거야. 이해돼? 그래서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3명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니까 나누어 줘야지 내가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해돼?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얘가 조합이라는 거야, 조합. 5C3.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는 5명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조합 3명을 뽑는 거, 뽑기만 하는 걸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또 여기 C, 요 영어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야. 요 녀석은 그 여러분들 그 피자 먹을 때 보면 콤비네이션 피자 있지? 거기서 토핑을 내 마음대로 막 선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합, 콤비네이션. 이거는 이제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그럼 조합을 하는 원리는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순열이 있지? 일단 순열로 뽑아. 순열로 뽑는다는 거는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뽑는데 이 얘네가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몽땅 다 포함한 게 순열이야. 식은 단순하지만. 근데 이렇게 순열로 뽑아 놓고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나눠 놓은 게 요게 조합이 됩니다. 됐네? 그래서 좀 어지럽겠지만 아까 이제 NPR 공식이 여기 있었죠? 그럼 NCR은 뭐 하는 거냐면 NPR로 순열로 뽑아 놓고 요만큼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자리가 바뀌는 경우만큼. 요것도 팩토리얼로 쓰면은 M팩에서 M 빼기 R 팩토리얼에서 R 팩을 한 번 더 나눠주면은 요게 조합 공식이 된다. 근데 뭐 이런 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신 조합이 이게 아주 이제 재미도 있고 아주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쓸모가 굉장히 많아. 실생활에서도. 봐. 계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5C3 이런 걸 계산을 하려면 일단 5P3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3, 2, 1로 쓸게요. 이렇게 3, 2, 1 그럼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10가지죠. 됐네? 5C2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일단 5P2로 5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계산할 때 그냥. 알겠네? 요것도 10가지네? 얘랑 똑같네? 약간 우연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야. 알바? 내가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만 골라서 집에 일찍 보내줄 거야. 지금 집에 당장 보내줄 거야. 이 중에 3명만 골라서. 오케이? 그럼 얘는 A, B, C, D가 있는데 내가 이제 A, B, C를 보낼 수도 있고 맞지? 뭐 이렇게 3명을 보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막 고르겠지? 맞아? 내가 5명 중에서 집에 갈 애들 3명을 고른다는 거는 남길 애들 2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잘 들어봐. 5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3명을 이렇게 고르지? 내가 이렇게 3명을 이렇게 고른다는 거는 이렇게 2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말하자면은 얘네를 통과시키고 싶다. 3명을 통과시키고 싶다. 그럼 탈락할 2명을 고르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아. 내가 탈락할 애들 2명을 이렇게 고르면 얘네가 통과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나 2개를 고르는 거나 대칭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나? 비슷하게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을 골라. 10명 중에서 3명을 고른다는 얘기는 선택 못 받을 7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아. 반대로. 이해돼? 그러니까 10C3이 있으면 요거는 10C7이랑 같아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내가 10명 중에 3명만 살려줄 거야. 3명만 살려줄 거야. 그럼 나머지 죽일 애들, 좀 잔인하지만, 나머지 이제 탈락시킬 애들 7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이 조합의 대칭성. 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야. 게다가 뭐 이런 것도 있어. 이 조합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5C1이 있어.
그럼 요거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5명 중에 1명 뽑기지? 그럼 5명 중에 1명 고르는 거는 그냥 5가지야, 이렇게. 이해돼? 5가지야. 그러니까 계산 이런 거 수직 안 하고 바로 알 수 있고요. OC0 있지? OC5를 볼게, OC5. 5명 중에 5명 전부 다 뽑기. 요것도 그냥 수식으로 안 써도 그냥 한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다 뽑기 한 가지지? 이해돼요? 그리고 이 OC5라는 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게 요 대칭성에 의해서 OC0이랑 OC5랑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오케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NP0이 1이라고 했는데 NC0을 보면 요거는 NP0 나누기 0팩이거든? 수식으로 보자면 어차피 뭐 1분의 1이야. 어쨌든 간에 NC0도 1이 나온다. 그러니까 OC0, OC5 이런 것 둘 다 1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가면 좋고 260쪽에서 계산 연습할 겸 한번 해볼 건데요. 72번, 73번, 74번 다 푸세요. 72, 73, 74. 순서에 상관없이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기호를 처음 봤으니까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지. 그래서 4C 보면은 일단 조합은 기본적으로는 4P3 순열해 놓고 여기 있는 걸로 나눠버리면 돼. 팩토리얼로. 이제 요거 6인지 알겠죠? 5C0 이런 거 그냥 1이고요. 됐나? 88 이거는 8C0이란 거 갖고 뭐 이제 1이에요. 8명 중에 8명 뽑기.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대체로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5C, 13 이렇게 하면 야, 이거 15부터 이거 13개 이거 언제 다 써? 그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알려줬던 거 조합의 대칭성 15C2 요걸로 바꾸면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7 곱하기 15니까 105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아래 73번 보면은 똑같은데 미지수가 섞여 있어요. 나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NC3이 75다. 그러면 N 빼기 1, N 빼기 2 나누기 3팩토리얼. 요게 35다. 그럼 양변에 3팩토리얼인 6을 곱해줄게요. 6을 곱해줄 건데 여기다 곱하기 6 해주는데 이렇게 해두면 잘 보이죠? n이 7인 거 알겠죠? 굳이 뭐 저거 3차 방정식으로 풀 필요 없어요. 뭐 자연수니까. 2번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 왜냐면 6CR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6PR 나누기 R 팩토리얼이고 이거를 6부터 이렇게 쓰려고 해도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 공식으로 적는다고 해도 그러면 6 팩토리얼 6 빼기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한 게 20이 나온다? 맞나?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봐봐. 여기 R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 1, 2, 3, 4, 5, 6 7가지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순열이랑 마찬가지로 전체가 6개고 이 중에서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0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 얘네는 조합의 대칭성 때문에 요렇게가 다 같은 값을 가져. 똑같은 값을 가져. 그러니까 몇 개만 찍어보면 돼. 이렇게 0, 1, 2, 3, 4까지만 넣어보면 돼. 0, 1, 2, 3까지만. 6C 0 뭐 아니겠지? 6C 0은 1이니까 6C 1도 6이니까 아니겠죠? 6C 2라고 쳐봐. 그럼 이건 6 곱하기 5 나누기 2팩이니까 15가 나오니까 얘도 아니고요. 6C 3이겠네 그러면. 6C 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면 여기 20이 나왔으니까 R이 3이었구나. 이렇게 뭐 찍어서 푸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뭐 별건 아닌데 2n이라고 써놨고요. 그럼 2n에다가 2n 빼기 1 나누기 2팩토리얼 해준 게 45다. 그러면 2n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 90이니까
어차피 이거 연속하는 자연수거든? 2n이라고 써 있어봤자? 10 곱하기 9거든요? 이렇게? 그럼 2n이 10이야. 2n이 10이고, 요게 9가 되겠지? 그럼 따라서 n이 5였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공식 보고 이렇게 계산하고 쓸 줄 알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조합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된 것처럼 뭐 쉬운데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10개의 모자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선택만 하면 되니까 요거고요. 얘로 바꾸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3, 4, 120까지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74번에 2번 보면은 요즘에 이제 월드컵 시즌에 맞게 지금 축구팀이 다른 팀과 이제 경기를 하는 예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월드컵 조별리그 중이잖아. 맞아? 조별리그. 여러분들 리그라는 게 많이 들어봤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조별리그라고 부르지? 우리 지금 월드컵 이제 A조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우리 여학생들의 스포츠 상식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서연, A조에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또 네, 다요? 응. 독일이요. 아닌데요? 미국. 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멕시코. 또 체코요. 체코. 마지막 하나. 한 명 더 있겠지. 내 팀인 건 알아요? 내 팀? 응. 아, 우리 조에 내 팀이 있어. 멕시코랑 싸우는 그게 누군데? 얘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남하고. 그래서 역대 사상 최고의 꿀조라고 하잖아. 나 좀 만만하잖아. 멕시코 빼고는. 맞아요? 이렇게 4개 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A조, 조가 뭐 F조까지 있던가? 뭐 어디까지, H까지 있던가? 뭐 많던데, A조만 봤을 때 얘네가 딱 한 번씩 붙지. 맞아? 우리 지금 체코랑 해서 한 번 이겼잖아. 내일 멕시코랑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남아공이랑 한 번 하면 조별리그 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3경기를 하잖아. 맞죠?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요 4팀이 한 번씩 다 붙지. 한 번씩 다 붙는 거를 리그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리그. 오케이? 리그. 그럼 A조를 봤을 때 요 A조에서 총 몇 경기가 나올까? 얘네가 둘씩 해서 다 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총 몇 경기가 나오냐? 이거를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총 경기 수가 나와. 4팀 중에서 2팀은 뽑기만 하는 거야. 뽑을 때마다 얘네 경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요 계산해보면은 4 곱하기 3 나누기 2 팩토리니까 6경기가 나온다 이거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지? 됐어요? 총 6경기 있다 이거야. 6경기. 그러면 얘는 뭐야? 9개의 축구팀이 있는데 얘네가 리그전을 하겠대. 그러면 9C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9 곱하기 8 나누기 2팩. 그러면은 36개의 경기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합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뭐 리그전에서 경기수를 세는 게 있고, 사실은 얘는 축구 경기라고 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어. 9명의 사람이 있어. 사람이 9명 있는데 얘네가 다 반갑다고 한 번씩 악수를 다 하겠대. 오케이? 그럼 9명이 한 번씩 다 악수를 했을 때 총 악수의 횟수를 물어봐? 똑같지 이거랑. 응? 뽑았을 때 뭐 축구 경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악수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됐네? 10분 쉬었다 할게요.